이 여자는 가짜예요. 진짜 장모가 아니라고. 공주실의 외침이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동석은 충격에 빠진 채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강민서는 입양된 아이였고 이 여자는 그냥 양엄마야. 그것도 돈을 노리고 있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박정수는 창백한 얼굴로 부정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미국에서 다 확인한 거야. 한동석은 서류를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오랫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박정수가 마광숙과의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가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호텔 카페의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마광숙은 박정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정수는 커피잔을 들지도 않은 채 마광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사위가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이군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광숙입니다. 오빠를 정말 사랑합니다. 오빠라고요? 박정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참 당돌하시네요. 처음 만나는 사이에 벌써 그런 호칭을 쓰시다니. 마광숙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분도 절 사랑한다고 하셨고요. 박정수는 비웃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랑이라. 참 쉽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 동석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마광숙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글쎄요. 격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동석이는 호텔 회장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박정수는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광숙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독수리 술도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비록 작은 사업이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오빠도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박정수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동석이는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아내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죽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도 오빠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박정수는 찬 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진심이라.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당신이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어요.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마광숙은 박정수가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정수가 들어왔습니다. 한동석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정수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서방, 오늘 그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라고 하시면 한동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마광숙이라는 사람 말이야. 박정수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오빠라고 부르더라. 정말 버릇없어. 한동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모님, 그것뿐만이 아니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속이 훤히 보이는 여자야. 박정수는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서와는 정말 다르더라. 한동석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박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서방, 넌 너무 순진해. 그 여자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호텔 회장이니까 좋아하는 거야. 만약 네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한동석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은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 여자는 계산적이야. 너무 뻔해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야.
박정수는 한동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민서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기 남편이 그런 여자한테 놀아나는 걸 보면 말이야. 한동석은 아내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장모님, 한서방,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 네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야. 박정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그 여자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격이 다르다고. 한동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모의 말과 자신이 알고 있는 마광숙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장모의 말에 대한 불쾌함이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모님,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신중하게 생각해봐. 결혼은 장난이 아니니까. 독수리술도가의 거실에서 마광숙은 공주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울먹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장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대. 공주실은 마광숙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 할망구가 감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마광숙이 공주실을 말렸습니다. 아니, 자기 딸은 이미 죽었으면서 무슨 권리로 남의 딸 결혼에 반대를 해? 공주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말 가관이다, 가관이야. 마광숙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격이 다르다고. 격이 다르다고. 공주실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광숙이가 뭐가 부족해서? 예쁘고 착하고 일 잘하고 인정도 많고. 마광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저도 오빠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대를 당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공주실은 마광숙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울지 마. 그런 할망구 말 듣지 마. 하지만 엄마 오빠가 장모님 말씀에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마광숙은 공주실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공주실은 마광숙을 떼어놓고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광숙아, 한 회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너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모님이니까. 무슨 혈육의 정이야. 자기 딸도 이미 죽었는데. 공주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마광숙은 공주실의 격앙된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내가 가서 그 할망구한테 한마디 해줘야겠어. 공주실은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마광숙이 공주실을 붙잡았습니다. 공주실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우리 광숙이 결혼하는 거 알지? 그런데 말이야, 그 남자 장모가 결혼 반대를 해서 그래. 정말 가관이야. 마광숙은 공주실이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실버타운 카페에서 공주실은 친구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중년 여성들의 담소로 가득했고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실의 마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라는 사람이 우리 광숙이 결혼 반대를 한다고? 친구 중 한 명이 공주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정말 가관이지. 공주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광숙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런데 공여사.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장모 맞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공주실은 친구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내 말은 말이야. 보통 장모라고 하면 자기 딸이 죽은 뒤에 사위 재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외손자, 외손녀를 위해서라도 새 엄마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친구는 찻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주실은 친구의 말을 들으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러게. 그것도 그래. 근데 나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격이 높다면 왜 호텔에서 혼자 살고 있을까? 보통 그런 집안이면 큰 집에서 살 텐데. 또 다른 친구가 의견을 보탰습니다. 맞아, 맞아. 세 번째 친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 집안 장모라면 며느리감을 보는 눈이 다를 텐데 너무 속물적이지 않아? 격이 다르다는 표현도 그렇고. 공주실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딸을 무시당한 분노만 있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상해. 보통 장모라면 사위가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는 게 정상 아냐? 공주실은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그럼 너희들 생각에는 뭔가 수상하다는 거야? 공주실이 친구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주실아, 내가 미국에 사는 조카한테 한번 알아보게 해줄까?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그 조카가 거기서 오래 살았거든. 혹시 그 박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 공주실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봐줘.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야. 처음에는 그냥 우리 광숙이를 무시해서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뭔가 수상해. 그럼 내가 연락해볼게. 며칠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미국이랑 시차도 있고 조사할 것도 많고. 친구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공주실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만약에 정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은 확인부터 해보고. 친구들은 공주실을 달랬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주실은 계속해서 박정수의 행동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자신의 딸 마광숙이 억울하게 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후 공주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 조카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공주실은 설거지를 하다가 급히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저예요. 이모가 부탁한 그 박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공주실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해서 뭔가 중대한 소식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뭔가 알아냈어? 이모, 이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앉아서 들으세요. 공주실은 소파에 앉으며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 말해봐. 정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야? 박정수라는 사람이 정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민서의 친엄마가 아니에요. 공주실은 전화기를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친엄마가 아니라고? 네, 맞아요. 강민서는 어릴 때 입양된 아이였고 박정수는 그 아이를 입양한 양모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박정수가 강민서를 부잣집 남자와 결혼시켜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주실은 충격에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네, 맞아요. 지금도 한동석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와의 재혼을 반대하는 거겠죠.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서요. 조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나쁜 년이 다 있어? 그럼 우리 광숙이를 그렇게 무시한 것도 다 계산된 거였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이모. 그리고 더 알아본 게 있는데요. 박정수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입양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자들과 결혼시키려고 했다던지. 정말 악질이네, 악질이야. 공주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모,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있어요. 입양 서류랑 재산 관련 서류들 말이에요.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공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 빨리 보내줘. 당장 보내줘. 공주실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그 나쁜 년을 혼쭐을 낼 수 있어. 알겠어요, 이모. 내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원본 서류들도 국제 우편으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은 후 공주실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 마광숙이 이런 나쁜 여자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감히 우리 광숙이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공주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둬. 절대 가만 안 둬. 그녀는 즉시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숙아,
엄마 말 잘 들어. 그 박정수라는 년 가짜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마광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장모가 아니라고. 입양한 양엄마야. 그리고 돈을 노리고 있는 나쁜 년이야. 공주실은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광숙은 엄마의 말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주실은 분노에 차서 LX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박정수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야, 박정수. 박정수는 공주실의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가 무시한 마광숙의 엄마야. 공주실은 박정수 앞에 딱 서며 소리쳤습니다. 박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네 정체를 다 알아냈어. 공주실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강민서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 말이야. 공주실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헛소리? 미국에서 다 확인했어. 넌 그냥 입양한 양엄마야. 그것도 돈을 노리고. 공주실은 박정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박정수는 고개를 젓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공주실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며 박정수에게 들이댔습니다. 박정수는 서류를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제 들통났네. 우리 광숙이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 권리가 어디 있어. 공주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박정수는 주위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공주실을 말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어. 나쁜 년아. 공주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을 주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는 체면이 깎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박정수는 공주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자 그녀는 체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하긴 뭘 조용히 해. 나쁜 년이 들통나니까 조용히 하라고. 공주실은 더욱 거세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고 호텔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박정수는 공주실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어. 네가 한 짓을 다 알려줄 거야. 공주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치며 결국 박정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놔요. 놔라고. 박정수는 공주실의 손을 떼려고 애썼지만 공주실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안 놔. 우리 딸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 권리가 어디 있어. 공주실은 박정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짜 장모 주제에 감히. 호텔 로비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호텔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동석이 황급히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어머님들, 그만하세요. 한 회장님. 공주실은 한동석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정체를 아세요? 한동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로비가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여자는 가짜예요. 진짜 장모가 아니라고. 공주실은 한동석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입양된 아이였고 이 여자는 그냥 양엄마야. 그것도 돈을 노리고 있는. 한동석은 서류를 받아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박정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미국에서 다 확인한 거야. 공주실은 박정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강민서를 돈 많은 남자와 결혼시켜서 재산을 노렸던 거 맞지? 그래서 지금도 다른 여자와의 재혼을 반대하는 거고. 한동석은 서류를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입양일자, 관련 기관, 심지어 재산조사 기록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한서방, 믿지 마. 내가 언제까지 널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키웠다고? 공주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게 키운 거야? 박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 민서를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공주실은 더욱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부자랑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애썼어? 그게 사랑이야? 호텔 로비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이들을 주목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호텔 매니저들이 달려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공주실을 말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혼란과 충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서류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동석은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진짜 장모로 믿어왔던 박정수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한동석은 박정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박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동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서방, 이 사람들 말 믿지 마. 나는 정말 민서 엄마야. 그럼 이 서류는 뭡니까? 한동석은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 박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공주실은 박정수의 변명을 들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해? 미국에서 직접 확인한 거야. 한동석은 박정수를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서는 정말 장모님의 친딸이 아니었습니까? 박정수는 한동석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점점 당황했습니다. 한서방, 친딸이든 입양한 딸이든 상관없잖아. 내가 민서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럼 인정하시는 거군요. 한동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서가 입양한 딸이었다는 것도, 장모님이 재산 때문에 저와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것도. 박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한동석에게 매달렸습니다. 한서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정말 너를 사위로 생각하고. 사위로 생각한다고요? 한동석은 박정수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광숙 씨와의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셨습니까? 정말 저를 위해서였습니까? 마광숙은 공주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동석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오빠.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한동석을 불렀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돌아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광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로.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마광숙은 한동석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박정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한서방, 제발 나를 믿어줘. 하지만 한동석은 더 이상 박정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마광숙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정수는 혼자 남겨진 채 호텔 로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동석의 사무실에서 그는 비서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공주실이 가져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 급히 확인해줘야 일이 있습니다. 비서는 한동석의 굳은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박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미국에서의 행적, 입양 관련 서류, 재산 관계까지 모든 것을 다 조사해주세요. 한동석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인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최대한 빨리요. 이틀 안에 결과를 가져와 주세요.
한동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신뢰할 만한 조사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한동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민서야. 그는 죽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정말 입양된 아이였니?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니? 그는 결혼 당시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박정수가 자신에게 보인 태도, 민서와의 결혼을 성사시키려 했던 그 열성,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보여준 관심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비서는 미국과 국내의 여러 기관에 연락을 취하며 박정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기관, 결혼기록, 재산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습니다. 먼저 미국의 입양기관부터 연락해 보겠습니다. 비서는 조사업체 직원과 통화하며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서라는 사람의 출생 기록도 확인해 주세요. 한동석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광숙 씨, 괜찮으세요? 네, 오빠. 오빠는 어떠세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되네요.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한동석은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천천히 하세요. 진실이 무엇이든 제가 옆에 있을게요. 마광숙의 따뜻한 말이 한동석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숙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의 입양기관, 법원, 그리고 여러 증인들을 통해 박정수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한동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손에 든 파일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동석은 파일을 받아들며 떨리는 마음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벌어진 일 이후로 한동석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고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지도 않은 컵라면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신문들이 읽지도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박정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한동석일까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수 씨죠? 저는 LX 호텔 비서실입니다. 박정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동석이 연락을 해온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시라고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조사요?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정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자신의 모든 과거가 드러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녀는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박정수는 거실을 오락가락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도망칠까도 생각해보았지만 그렇게 하면 더욱 의심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벨이 울린 후에야 한동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동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서방, 나야. 박정수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우리 좀 만날 수 없을까?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한서방, 제발 나를 믿어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으로 지내왔는데. 박정수는 울음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는 거야? 장모님,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방, 가족 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설령 민서가 입양된 아이였다고 해도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박정수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장모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숨기시고 광숙 씨와의 결혼을 반대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의 냉담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던 한동석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서방, 조사가 끝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동석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는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건가? 그 순간 박정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강민서를 입양한 것부터 시작해서 부유한 남자와 결혼시키려 했던 계획, 그리고 한동석과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재산에 관심을 보였던 것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침실로 가서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강민서의 진짜 입양 서류, 한동석의 재산 조사 자료, 그리고 다른 부유한 남성들의 정보까지 모든 증거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걸 다 없애야 하나. 그녀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주실이 미국에서 정보를 얻어온 이상 서류를 없앤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박정수의 마음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건가? 박정수는 중얼거리며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후 한동석의 사무실에서 비서가 조사 결과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주실 여사의 말씀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의 충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석은 파일을 열어 첫 번째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강민서의 입양 서류가 선명하게 보였고 그 순간 그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서는 정말로 박정수의 친딸이 아니었군요. 한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비서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박정수가 강민서를 부유한 남성과 결혼시키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한동석은 서류를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결혼 전 박정수가 자신의 재산 상황을 미리 조사했다는 기록, 그리고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에 관심을 보였다는 증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냥감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군요. 한동석은 서류를 넘기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진했다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비서가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박정수가 마광숙 여사와의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동석은 문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정수가 자신의 영향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재혼을 반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한동석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비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동석은 파일을 내려놓고 고개를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박정수에 대한 배신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동석은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죽은 아내마저 의심하게 되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증거들을 보면 박정수가 민서에게도 진실을 숨겼던 것 같습니다. 한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광숙 씨에게 정말 죄송한 일을 했군요. 한동석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를 호텔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조사 결과가 담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고 차가운 시선으로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았습니다. 박정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서방, 나를 불러서. 장모님. 한동석은 박정수의 말을 끊으며 파일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박정수는 파일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야? 장모님의 모든 과거입니다. 민서의 입양 기록부터 시작해서 저와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하신 모든 일들까지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박정수를 바라보며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서류를 넘겨보며 점점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한서방,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오해라고요? 한동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민서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도 오해입니까? 장모님이 제 재산을 조사했다는 것도 오해입니까? 한서방,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박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던 거야. 그리고 너도 민서와 행복했잖아. 좋은 사람이라고요? 한동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의 기준이 재산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장모님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박정수는 한동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광숙 씨와의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셨습니까? 한동석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정수는 더욱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정말 이유를 모르십니까? 한동석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모님이 자신의 영향력을 잃을까봐 걱정되어서 반대하신 거 아닙니까? 광숙 씨가 들어오면 장모님의 자리가 줄어들까 봐서 말입니다. 박정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서방,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한동석은 일어서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전신에서는 분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를 속이시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모욕하시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까? 박정수는 한동석의 발목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서방, 제발 용서해줘. 나는 정말 너를 아꼈어. 한동석은 박정수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박정수는 한동석이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은 마광숙을 독수리 술도가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어둠이 거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광숙은 술도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한동석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석 씨, 어떻게 되었어요? 마광숙은 한동석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정수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후련합니다. 한동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마광숙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속고 있었구나 싶습니다. 동석 씨는 잘못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마광숙은 한동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 사람이죠. 한동석은 마광숙의 따뜻한 위로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광숙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제 곁에 있어 주셔서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떠났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사이잖아요. 마광숙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진실함과 따뜻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광숙 씨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입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숙 씨,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해도 될까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마광숙은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동석 씨.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련이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습니다. 네, 동석 씨. 저도 그런 날을 꿈꿔왔어요. 마광숙은 눈물이 글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석은 마광숙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광숙 씨,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동석 씨. 마광숙은 한동석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석양이 술도가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음모는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졌고 진정한 사랑만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